안녕하세요. 중년파파의 중년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저를 지키시고 이끄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 스토리의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장인 어른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장인 어른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장인 어른이 얼마나 미남이시고 잘생기셨는지. 원래 잘생긴 어른들 보면은 성품이 좀 안 좋은 경우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성품도 좋으셨어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조곤조곤 말씀도 잘하셨거든요. 그러니 주위에 사람이 많으셨죠. 인기도 많으셨어요. 그것도 일도 잘하시고 매우 능력과 외모와 모든 게 출중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 장인어른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 와이프 만나서 결혼하고 나서 장인어른 자주 찾아뵀던 것 같아요. 그런 장인어른하고 술자리도 갔고 이야기도 하면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참 그때가 많이 회상이 돼요. 지금 돌아봐도 많이 보고 싶어요. 한 번씩 장인어른 기일이나 특정 날짜를 지정해서 아버지가 계신 묘에 가서 아버지와 했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를 기억하는 시간을 자주 갖곤 합니다.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 저희 아버지는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2010년에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셨어요. 식도 출혈로 인해서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119 차를 타고 좀 큰 병원에 이동해서요 응급실에 갔어요. 새벽녘이었거든요. 저도 새벽에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나갔습니다. 와이프랑 부랴부랴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때만 해도 아버지가 의식이 있었고 저희를 알아봤고 입에서 계속 피가 나오시는 거예요. 식도에서 출혈이 있으니까. 그때 응급실에 그렇게 좀 훌륭한 전문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인턴들이 많았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정신이 없죠. 왜냐하면 응급실이니까 새벽에 많은 환자들이 오잖아요. 그게 정신이 없는 가운데 저희 아버지도 긴급하게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됐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가 계속 피가 차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호소를 하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이 우선 좀 누워 있으면 좋아질 거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답답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어떤 치료를 했던 것 같아요. 치료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생각해 좀 마음이 힘든데 장인어른이 그런 어떤 피가 역류되면서 기도가 막혀서 뇌정지가 온 것 같습니다. 호흡을 못하게 됐어요. 그게 좀 지속이 돼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뇌에 손상을 입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식물인가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슴을 치고 좀 항변할 일이었죠. 의사 병원에 따지고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현명한 거 뭐냐면 저희 와이프가 그 당시에 차트나 그런 거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했던 얘기도 녹음 파일도 있었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정말 똑똑하고 상황 긴박하고 어쩔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저희 와이프가 현명하고 그리고 냉철하게 그런 거 다 준비했더라고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한지 좀 이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우리가 누구도 바라지 않았고 누구나 힘들어했던 그 시간을 이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식사도 못 하시고요. 소변이나 모든 거 혼자 할 수 없어요. 눈만 뜨시고 있고 가만히 누워만 있고. 그리고 오래 누워 있다 보면요, 주위에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환자가 거동이 못하고 누워 있으면 등하고 엉덩이 쪽에 욕창이라는 게 생깁니다. 살이 썩는 거예요. 정말 독합니다. 잘 치료도 안 되고요. 계속해서 3시간마다 몸을 틀어줘야 돼요. 그리고 바람도 통하게 해주고 만져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근무를 하고 남은 시간에 잠깐 보지만 계속해서 봐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입으로 식사를 못 하시니까 기도 사건을 내가지고 그 음식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래도 많이 나고 계속 석션도 해줘야 되고 밥도 누군가 손으로 이제 계속 넣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말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2010년이었습니다. 2010년. 그렇게 아버지의 그 힘든 투병 생활이 길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문, 치료하시는, 그리고, 전문으로 이제 그, 옆에서 아버지 서포트 해주시는 분을, 그 돈을 지급하고 아버지 24시간 동안 옆에서 계속 지켜봐주시는, 그런 분을, 고용했죠. 그리고 시간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계속.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 귀는 열려있다고 얘기 들어가지고 계속 말씀도 하고, 다리도 주물러드리고, 그리고 그 아주머니 잠깐 식사하고 오시라고 한 동안 저희가 봐드리고,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만으로 4년이 넘습니다. 그 4년의 시간 동안에 아버지는 몸이 계속 야유 같고, 순간순간마다, 심장이 멈추는 일도 있었고, 그런 시간 가운데 다시 살려내고, 그런 시간 계속 반복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참, 아버지가 그립기도 하지만 많이 고통 가운데 계셨어요.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중환자실을 몇 번 왔다 갔다 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너무 고생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정말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한 병원에 올해 한 6개월인가 밖에 못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4년의 시간을 계속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4년 정도 지난 후에 아버지는 주님의 품으로 가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그 고통의 시간이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버지가 편한 곳 가셔서 이 고통을 느끼지 않은 것이 또 감사한 마음으로 들더라고요. 저는 제 친아버지가 아니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전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간에 있었던 병원비나 그리고 간병인비, 24시간 간병인비를 이제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지불할 능력이 어떻게 빚이 내서 했으면 됐겠지만 너무 금액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저희가 와이프가 변호사를 알아보고 도움을 청하고 그런 시간이 엄청 길었습니다. 사실 그때 병원을 상대로 의료 소송을 한다는 건요, 정말 이것은 계란으로 파헤친 느낌이었어요. 주위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야 너희들 안 돼, 이게 될 것 같아? 정말 힘 빠지는 얘기, 안 되는 얘기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와이프가 근데 눈빛이 빛나더라고요. 안 된다고요? 저는 어떻게든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이렇게 가는 거 전 못 보겠어요 하고 와이프가 정말 고생했어요. 너무 그런 와이프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 영상을 찍고 녹음을 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가지고 저희 아는 변호사도 없지만 정말 알아보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의료 전문 변호사를 만나게 됐고 그분을 통해서 장작 만 3년 이상의 법정 싸움을 했습니다. 지방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갔고 그 수많은 여러 번에 한 6, 7번 했던 것 같아요. 그 수많은 그 법정 논쟁과 저희가 계속 이겼지만 계속 항소하고 그 병원 측에서 항소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갔습니다. 그 시간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말했던 거죠. 회사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부분도 계속 저를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어요. 법정 싸움, 그것은 할 게 아닙니다. 정말로 피가 마르는 시간들이었어요. 저나 와이프 정말 너무너무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을 장례한 후에도 그리고 지금 아버지를 잘 모시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저희는 법정 싸움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안 돼, 병원하고 이렇게 소송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 개인이 단체를 이기긴 힘든 거야, 그냥 포기해, 안 될 거야,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를 낙담하게 했고 저희를 위협했지만 저희 와이프의 굳건한 마음과 저의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저희는 아니야, 할 수 있어, 한번 해볼 거야, 안 돼도 우리는 해야 돼 하고 나갔고 정말 많은 분의 도우심으로 그 긴 싸움, 그 여정 가운데 저희는 최종적으로 그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법정 소속에서 의료사고로 승소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 가운데 저희 와이프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죠.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지금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요.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걸 부정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걸 정말 말도 안 되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이끄셨거든요.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될 수가 없는 일인데 되더라고요. 이게 물론 아내의 정말 눈물과 수고와 애씀, 제가 그 부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아내가 정말 직장 다니면서 잠도 못 자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수많은 변호사님도 통화하고 그리고 계속 확인하고 여러 문서도 찾아보고 정말 애썼거든요. 하지만 그것 뒤에 그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저희 부부, 저희 가정을 이끄신 건 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께 일하심은 제가 분명히 모든 가운데 일하심을 확실합니다. 이렇게 저희 장인어른의 긴 소송, 3년 이상의 소송은요, 잘 마무리가 되었고, 많은 저희는 거의 돈을 받지 못했어요. 병원비 제하고, 그리고 간병인비 드리고 나고, 변호사비를 드리고 나니까 거의 안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금전적인 거 다 정리한 후에요, 지금은 그래도 그 가운데 저희가 아파하지 않고, 그리고 장인어른을 매 해년마다, 그리고 종종 갈 때마다 정말 가볍고 기분 좋은,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킨 놀라운 사건 안에서 저희가 즐겁게 장인어른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지키신다는 거, 그리고 그 위로하신다는 거,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요, 이제 그 친구들 문제, 제가 주위에 선후배들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 선후배들과, 그리고 제가 참 좋아했던 운동을 끊고 나갔을 때 그 어려움과 아픔을,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기대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